네, 안녕하세요. 수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시간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학 익힘책 지난 시간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수학 어디 나갈 거냐면 수학은 당연히 이번 시간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수학책은 22, 23쪽을 나갈 거고요. 우리는 이제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얘는 8번째 시간이에요. 8차시고 자, 익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올림을 했었는데 반올림 17쪽 수학 익힘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올림 익힘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그랬습니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에서 올려서 10의 자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6820이라고 쓰면 되고요. 100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680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올라가려면 0, 1, 2, 3, 4가 아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000의 자리는 얼마일 것이다? 7000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지우개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면 얘가 1의 자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쪽을 말해주면 되는데 3이 가까워요? 4가 가까워요? 당연히 4가 가깝죠? 그래서 얘는 그냥 4cm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의 수래요. 입장한 관람객의 수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저는 1004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니까 여기서 올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올리면 어때요? 버려질까요? 올라갈까요? 버려지겠죠. 그래서 18,00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버려지게 되겠죠. 21,000명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명이다. 반올림이라고 하는 수는 5, 6, 7, 8, 9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 자릿수를 하나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꼭 기억해 주세요. 반올림 피자샵도 있죠.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수. 이 친구가 놀랬어. 두둔. 이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수까지 나타내면 7600 아니고요. 7162예요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가 아니고 지금 6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9 중에 하나겠지요.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를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뭘 쓰면 돼요? 5, 6, 7, 8, 9를 쓰면 되겠죠. 7 예쁘게. 8도 8, 9 이렇게 쓰는 것이죠. 틀린 친구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죠.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몰라요.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리수를 만들고요. 가장 큰 4자리수. 만든 4자리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1000의 자리 숫자가 가장 큰 8이 들어와야 돼. 숫자를 이렇게 써야죠.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1. 큰 순서대로 써야 가장 큰 수를 만들 수 있고 작은 순서대로 써야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여러분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올려져요? 버려져요? 버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8400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참 쉽죠?
자,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350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345 혹은 6, 7, 8, 9 이거나 그죠? 이거나 350, 51, 52, 53, 54이거나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수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표시를 해주면 345부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340이니까 여기가 345가 되겠죠. 그럼 수직선을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여기 350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이렇게 354잖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봐봐요. 얘는 345잖아요. 그쵸? 아이고야. 345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선생님은 일단은 이렇게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쭉 그린데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포함이에요. 왜냐면 345는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아니야. 뭐 340 얘는 345가 아니지. 얘는 355인데 355는 반올림하면 3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얘는 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냥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색칠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354.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54.5는 어디냐면은 여기쯤 돼요. 여기쯤. 그죠? 근데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350이 될 거란 말이죠. 35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답을 어떻게 쓰냐면 답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 색칠을 이렇게 해버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354.8이다 이런 답이 있어요. 354.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350일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불쌍한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맞냐면 동그라미를 일단 이렇게 치고 얘는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어요. 등산객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에 탈 수 있는 정원이 10명일 때 케이블카는 최소 몇 번을 운행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림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봐봐. 등산객 142명은 다 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10명씩 탈 수 있다 그러면 일단 10명씩 묶어보면은 140명까지는 탈 수 있는데 2명이 남는데 얘네 버려? 얘네 그냥 타지 말라 해? 슬프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2명이 타더라도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2명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되냐? 적어도 15번을 운행을 해야 되니까 150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럼 얘는 올림이에요? 버림이에요? 반올림이에요? 올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등산객 142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려면 최소한 몇 번 가야 된다. 그래서 15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운동회 때 나눠줄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1m가 필요한데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m는 몇 cm예요? 100cm예요. 선생님 저 몰랐어요. 지금 알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만약에 최대 몇 개까지 포장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면 당연히 900cm로는
9번 포장할 수가 있잖아. 근데 28cm로는 뭐 0.28번 포장할 수 없죠. 얘는 버리는 거야. 얘는 그냥 불쌍한 애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버림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얘는 버림. 선생님을 버리지 마세요. 버림받았어. 그래서 928cm로 최대 몇 개까지 포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한 개에 1m라고 했으니까 9개까지 포장을 할 수 있겠죠. 한 개를 포장하는데 몇 cm예요? 100cm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900cm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된 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뭐 900cm라고 해도 되고 9m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를 포장하는데 1m라고 했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예요. 키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1의 자리까지. 슝슝 이렇게. 7은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그러니까 너는 147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센티미터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선생님이 단위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올려요 내려요? 내려요. 그래서 0.2cm 손해봤어. 157. 이 친구는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144요. 0.5cm나 이득을 봤어요. 자, 8은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152예요. 이 친구는 0.2cm 이득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요. 왕따예요. 유유. 왕떼가 뭐야? 왕따. 선생님 혼자 얘기할 거야. 자, 오늘 영화를 본 관람객의 숫자가 약 5,000명이래. 이거는 약 5,000명이래는 반올림일 수도 있고 올림 버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림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4,200명을 5,000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반올림이 아닐까? 뭐 한 4,700명 정도 와서 5,000명이라고 얘기하면 반올림 정도 같은데. 자판기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 왜냐면 동전이 없거든. 동전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동전은 여기 안 들어가면은 당연히 1,000원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얘는 올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살 때 21,150원만 계산했어. 지금 6원 단위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럼 6원은 안 받은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버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아, 그렇네. 오늘 여기까지네요. 순식간에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네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은 익힘책 16쪽 아니고요. 18쪽, 19쪽 벼락같이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태풍이 잘 지나가야 할 텐데 지금은 태풍이 마이사? 뭐 이게 이 친구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